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러분들이 학생부에 나와 있는 교과의 내신 성적으로 뽑아내는 것인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이건 학교마다 전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교과 성적을 그대로 반영해서 교과 성적마다의 어떤 결과로만 판단하는 곳이 있고, 조금 더 상위 대학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만으로는 학생의 수준을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니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과 성적 우수자를 뽑아내자, 이렇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2단계로 면접을 보는 것도 있으니 그런 부분 또한 여러분들 중요시 여기고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대학들이 어떻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경북대, 부산대와 같은 경우는 서류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고려대는 특별히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그렇게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대학들은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과 영역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거나 진로 전문 교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교과를 평가할 때 단순히 교과의 내신 등급만, 성취도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과의 심화 수준, 그 다음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모집단의 인원, 교과 세팅 내에서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앞서 있는 대학들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더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화 시켜 나갈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제가 각 대학의 입학처장님들과 또는 입사관들과 서로 대화를 나눠보는 과정 속에서 대학은 어떤 전형으로 뽑은 학생들을 가장 좋아하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은 학생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해당 학과에서의 충실도도 상당히 높고요. 해당 학과가 좋아서 입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탈률도 적습니다. 최근에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중퇴자들이 많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그 학생들은 그 학과를 다니고 싶지 않지만 성적에 맞춰 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대와 약대, 의치, 한약 이쪽으로 빠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해당 학과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교수님들에게도 상당히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 말 잘 듣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좋지, 들어와서 내 수업을 안 듣고 엎어져 있는 학생이 좋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상당히 선호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고 깜깜이 전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막 강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대학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과 같은 것들을 막 낮출 테니 너희들 뭐 정시인을 늘려라,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정시를 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시로 뽑은 학생들이 가장 충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입니다. 말 그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으로만 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신도 중요하죠. 교과 성적도 중요한데 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의 충실도에 따라서 내신이
현재 본인의 내신보다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낮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저에게 찾아왔던 학생 중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해당 학생이 저에게 면접 좀 도와달라고 찾아왔었는데 어디를 지원했는지 살펴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5개를 넣었고 교과 전형으로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학생의 서류를 살펴본 결과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면 안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컨설팅을 받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을 보고선 이 정도의 학교쯤은 내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 가지고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에게 안타까운 경고를 했습니다. 학생은 상당히 위험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에게 면접의 기회가 온다면 엄청난 연습을 통해서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보이기 때문에 수능에도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제가 언급한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원한 대학들에 모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 학생은 자신의 내신을 보았을 때 지원했던 학교보다 대략적으로 1등급 정도가 높았기 때문에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해당 학교의 내신 평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학생들을 지도한다라고 하는 어떤 교육적 관점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통계학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통계학은 교육의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통계만 읊어대면서 교육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통계가 교육의 일부이긴 하죠. 교육 통계학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통계 자체가 교육의 전부가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현혹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통계 지표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 각 대학의 통계 지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서류를 먼저 살펴보고 학생의 생기부가 어느 전형에 적합한지 판단해서 학생한테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신은 높은데 활동이 적은 학생은 어쩔 수 없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종합적인 탐구 활동을 3년간 성실히 이행한 학생이다 라고 하면 해당 대학의 합격자의 평균보다 낮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지원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등급 정도가 낮은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의 노력을 제대로 그 학교에서 평가해 주거든요. 여러분들도 3년간 열심히 생활했던 여러분들의 학업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과의 평균적인 통계적 내신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속하는 것이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